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에 추진되기 시작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완료 시점으로 잡아 추진했는데 핵심 단계인 공론화 과정이 궤도를 벗어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한 기자입니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시켰지만 행보는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자 달라졌습니다. 가장 민감한 통합 형태에 대해 특별광역시를 공개 지지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통합을 하지 못한다면 무산될 것이라며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왜 속도를 기간을 정하느냐 하면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한다? 그거는 점점 더 어려운 길로 차라리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권역별 토론회와 대구 경북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서도 주민들 사이 공감대는 그다지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까지 정해둔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발이 커졌고 입장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제안을 하든 시도지사는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제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시점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대립만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론화 과정은 의미가 없다며 공론화 과정 조기 마무리를 선언해 추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수기 토론 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의 수용성이나 또 그것의 효능성이나 공감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민생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 관심과 동떨어진 채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의 핵심인 수기 공론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어졌고 그만큼 행정통합 무산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의원 코로나19 확진으로 실시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전수검사에서 173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중단한 임시회의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다시 정상 운영해 25일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에서는 황순자 시의원을 비롯해 4명이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로 분류됐고 해외 입국자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은 경산에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을 포함해서 3명, 포항에서 감염 경로 미확인 1명 등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의 83%, 36,139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미뤄졌던 65살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2만 6천 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방문 접종이 시작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우울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격팀 수원FC와 비기더니 인천, 광주 같은 수월한 상대에게는 2번의 패배까지 당하면서 5라운드까지 승리 한 번 못한 채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상대 리그 2위 울산입니다. 보도에 서건 기자입니다. 비교적 약한 전력으로 분석됐던 상대에게조차 승리를 거두지 못한 대구FC. 지난 화요일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의 경기는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진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골키퍼 문경견의 아쉬운 플레이로 내준 선취골. 동점골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첫 득점을 올린 츠바사는 부상으로 경기 중반 교체됐습니다. 예전에 그 츠바사보다는 조금씩 좀 자기도 저번 경기에서 이렇게 패스미스가 5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조금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는데 또 이렇게 부상까지 오니까 참 걱정은 되는데. 일류첸코에게 내리 2골을 내주며 수비라인의 붕괴를 고스란히 보여준 대구FC. 세징야가 추격포를 터뜨렸지만 조진우의 어이없는 반칙은 수적 열세까지 불러왔습니다. 우리 팀의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선수라면 이제 조금 더 냉철하게 좀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지난 라운드 황순민에 이어 츠바사까지 부상으로 빠진 대구FC. 공격진의 빈자리에 정승원과의 계약 난항까지 더해져 이젠 베스트 11조차 꾸리기 힘듭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승리가 절실하지만 오는 일요일 상대는 리그 2위 울산현대. 리그 초반 대구FC가 그 어느 해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부터 팀당 10경기씩인 시범 경기에 들어갑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스프링 캠프와 연습 경기를 이어온 삼성은 내일부터 홈에서 기아와 주말 2연전을 하는 등 KBO 리그 개막전 최종 점검을 합니다. 시범 경기는 모두 오후 1시에 시작하는데 삼성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홈에서 키움을 상대합니다. 2021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언택트 레이스 일반 참가자 모집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대회 사무국은 지난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접수 마감일인 오늘 마스터즈 참가자가 목표인 10,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대구 마라톤 전용 앱을 구동시키고 달리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유통 과정에서 상하거나 물러지는 게 큰 문제인데요.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농산물 유통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채소나 과일은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성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엽채류는 쉽게 짓물러지고 곰팡이 때문에 저희도 거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포장 신기술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쉽게 물러져 유통이 특히 어려운 딸기는 저장고에 30%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3시간, 이산화염소를 30분간 주입하면 물러짐과 부패를 20%까지 줄이고 신선도도 사나흘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딸기가 저장성이 약하다 보니까 무름 현상에 대한 클레임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산화탄소, 이산화염소를 처리한 이후에는 클레임 현상이 현저하게 줄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경채를 비롯한 엽채류 유통을 위한 기능성 비닐 포장재도 개발됐습니다. 보통 비닐 같지만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데 작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밖으로 배출돼 부패를 방지합니다. 또 포도는 상자에 습기 제거 종이와 함께 유황 패드를 넣으면 유통기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신선함이 품질과 가격을 좌우하는 만큼 품목별 맞춤형 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도 유통 그리고 수출 현장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선도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포장 기술이 본격 보급되면 신선 농산물 수출과 유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이재하 현 회장이 연임됐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오늘 제24대 제1차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이재하 주식회사 삼보모토스 회장을 제24대 회장으로 추대 선출했습니다. 이재하 회장은 대구 경제의 힘찬 도약과 기업인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열린 임시의원 총회에서는 부회장 18명, 감사 3명, 상임의원 30명을 선출했습니다.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엄 군수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약 9억 5천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돌봄 전담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 교육청에 돌봄 전담사를 한 교실에 1명씩 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기 적성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에서 모두 시행해 대구의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면서 대구시 교육청이 고수하는 2교실 1전담사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2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을 3명 이상 고용한 제조 사업장 업주는 1차 행정명령 때 검사받은 2명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검사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달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업체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차 행정명령으로 검사받은 외국인 근로자 2,55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최근 교수회 전 의장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중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학의 자치와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직 교수회 의장의 공직 수행을 문제 삼아 감사와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